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 게이트 레벨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처음에 3.1이 이제 인트로덕션이고요. 두 번째가 그 2장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카르노 맵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변수, 3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베리어블 맵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입력이 4개인 경우죠. 최대 4개인 경우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있는. 출력은 하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개의 출력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는 어차피 출력이 여러 개라는 것은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입력이 공유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력이 공유가 되어 있는 이런 작은 회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떤 그 탑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4개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출력 혹은 뭐 4개, 5개, 6개 얼마든지 출력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출력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한 여러 개의 이런 그 이 하위 회로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상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출력을 갖는 어떤 하나의 큰 회로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만 설계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출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봐도 다음에 이제 Product of Sum Simplification인데요. 5 variable 맵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입니다. 5개 입력이 되면서부터는 우리의 이제 손을 떠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가지고 푸는데 이렇게 한 장을 더 종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2장을 이렇게 띄워 놓고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3차원적으로 그래야지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상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don't care 컨디션이라고 나오는데요. don't care 상관없는 조건이죠. 한국말로 하면 되게 이상한데 어쨌건 이 don't care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입력은 그 뭐가 들어오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비트짜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 4비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입력이 0000부터 1111까지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4비트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00000에서 1100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조합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드웨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요 조건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 하드웨어는 그게 안 돼요. 요 조건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don't care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대해서는 don't care 조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미니마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면 이 조건을 사용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사용 안 하는 don't care 조건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디지털 로직이라는 게 CM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CMOS는 자체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NAND 게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OR 게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NOR 게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운 것처럼 스탠다드 폼으로 sum of product 형태로 회로를 만들게 되면 이 AND하고 OR의
이런 조합으로 회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난드나 노화로만 되어 있는 그런 회로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난드 노화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실리콘을 가지고 CMOS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 회로를 만들게 되면 칩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other two level implementations라고 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슷한 내용이고 exclusive OR function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exclusive OR function이 굉장히 재밌는 유용한 그런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HDL에 대해서 이제 이 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DL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HDL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을 모델심이라는 환경에서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 모델심을 설치하고 이제 그리고 사용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교가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여러 개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조교가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한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올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모델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PC 버전으로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긴 하지만 이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툴이고요. 실제로 그 많은 상용 칩들이 모델심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초기에 이런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 기업들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씁니다. 뭐 애플, 구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그 회로들도 모델심으로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ruth table in HDL에서 truth table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이런 거 이따 뒤에 나오면 보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할 건데 용어가 simplification은 그냥 간략화죠. 간략화, 단순화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don't care condition 이건 조건이고 조건이라는 말이고 and noa implementation 우리가 공학에서 implementation이라고 하면 이제 구현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implementation이라고 합니다. 뭐 잠깐 그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디자인 우리 공학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설계라는 말을 쓰죠. 한국말로 쓰면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또 이 디벨로프먼트가 있죠. 예, 디벨로프먼트는 개발이라고 하고요. 약간씩 좀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그 막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막 씁니다. 뭐 칩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칩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칩 디벨로프먼트라고도 하고 뭐 사실 구현을 하는 거나 설계를 한 거나 개발을 한 거나 비슷비슷하죠. 의미가 느낌이 좀 비슷비슷한데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요. 이제 하여튼 뭐 요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요. 자, 인트로덕션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별 뭐 중요한 이야기 없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결국에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을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아주 그 미니마이제이션된 최소화된 형태의 이퀘이션으로 로직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요 지금 내용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먼저 자 스펙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스펙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던데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뭔가 어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사양이잖아요. 사양이죠.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특징,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쭉 정의해 놓은 그런 말들, 글들, 다큐먼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요런 정의가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truth table을 만들게 됩니다. truth table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게 입력이 몇 개냐, 출력이 몇 개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정의를 합니다. 이런 입력일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입력일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정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그 회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간단해요. 처음에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떤 입력일 때 입력이 어떤 게 들어오면 출력이 어떤 게 나가야 되느냐 요걸 정의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입력이 많다 보면 막 헷갈리잖아. 이제 입력이 뭐 8비트다 이러면은 엄청 헷갈리겠죠. 어떤 입력일 때 출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왜냐 8비트만 돼도 2의 8승 해서 256가지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출력을 정의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자, truth table로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algebraic manipulation. 수식적으로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거. 근데 요거는 굉장히 이제 헷갈립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수식이 나왔는데 로직 이퀘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된 형태인지 확신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맨 메서드라고 해서 오늘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태뷸라 메서드 이런 게 있죠. 이 방법이 예전 책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 책에서는 다 빠졌어요. 그냥 맨 메서드만 쓰는 걸로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들에 보면 이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이 CAD. 이제 CAD라는 말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니까 HDL을 쓰겠다라는 거죠. HDL을 쓰겠다.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써서 코딩하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스펙이 있다, 사양이 있다라고 하면 truth table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갈지를 정의한다고 했죠. 이 입력에 대한 출력을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HDL을 이용을 하면 그대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여러 추상 단계에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깝게 기술할 수도 있고 좀 더 상위 수준에서 좀 더 추상화 수준에서 그 하이레벨 랭귀지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작성을 하면 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니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컴파일러가 바로 로직 서킷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요것도 보통 근데 요 사양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이제 뭐 입력이 많아지고 이론이 복잡하면 사람이 뭐 손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알고리즘. 여러분들 이제 컴퓨팅 사고할 때 배웠을 텐데 결국에 컴퓨팅 사고의 핵심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뭐 그 분해하고 뭐 추상화하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죠.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과정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보통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펙이란 걸 만들고 이제 truth table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뭘 하냐면 이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그대로 로직 서킷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거를 우리는 하이 레벨 신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C 언어 여러분들 C 언어 배웠잖아요. C 언어
C 언어나 C++. 이제 C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약간만 더 노력을 해서 C++을 좀 공부를 해두면 참 좋습니다. 자, 요 C 언어를 바로 로직 서킷으로 만들어내주는 기술이 하이레벨 신세시스라는 기술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이 디지털 논리회로 왜 배우지? 그냥 C 언어 나 알고 있으니까 나 하드웨어 다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 대한 큰 대전제는 HDL로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써야 돼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한 사람들이 이 방식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뭐가 눌러졌는데 제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네. 잠시만 이걸 좀 어떻게 끄겠습니다. 예, 껐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잘못 눌러졌는데 이게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그 텍스트로 바꿔주네요. 어쨌건 자,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HDL 코드 짜는 게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숙련된 엔지니어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한해서 이런 C를 이용을 해서 로직 서킷으로 바로 만드는 과정은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제대로 된 이걸 만들지 못해요.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못 만듭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로직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곧 로직 서킷하고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란 걸 한번 해보자.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최소화죠.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소화가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죠. 유사한 말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데 미니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작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 작다는 말은 게이트 수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게이트 수가 적게 만드는 게 미니마이제이션의 목표고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약간 다릅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 미니마이제이션보다 좀 더 큰 의미의 큰 개념인데, 그러니까 면적의 관점에서 에어리어의 관점에서는 에어리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은 미니마이제이션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 퍼포먼스의 관점. 사실 지금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능이 일단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돼야지 뭘 하지. 성능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요. 유튜브가 안 나오는데 작건 이쁘건 뭔 상관이겠어요. 일단 기본 성능은 돼야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의 관점에서는 미니마이제이션하고는 또 이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했다라는 것은 미니마이제이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파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파워. 작은 게 전력을 작게 먹겠죠. 기본적으로. 작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는 이게 각각에 대한 회로 구성 성분들 각각을 작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회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회로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이 미니마이제이션과 차이를 갖는다. 중요한 건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이죠. 미니마이제이션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접해보는 그 트루스 테이블을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게 그 VLSI 때 가면 약간 좀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자, 카르노맵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카르노맵 줄여서 어려우니까 K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회로가 있는데 어떤 회로를 만들 건데 일단 입력이 n개다. n개 인풋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K맵에서 2의 n개의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truth table에서 그 입력 조합 개수를 말하죠. 2의 n개. 그거랑 같습니다. 이 블럭 하나 각각 하나하나는 민텀을 의미하고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1로 만드는 그 조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 블럭이.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K맵의 그 형태를 정의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뒤에 그림 보면은 그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K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은 요런 순서를 이제 따라서 쭉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입력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K맵을 형성을 한다. 박스를 만들고요. 블럭을 만들고, 그리고 출력을 1로 만드는 블럭, 요게 하나가 블럭이 민텀이라고 했죠. 그 블럭에 1을 표시한다. 이 1이라는 것은 그 출력을 1로 출력이 1인 그 위치에 1을 표시를 합니다. 그 블럭에다가. 그 다음에 2의 K 단위로, 요게 2의 N하고 다른 거예요. 요건 블럭의 숫자고 요거는 그냥 묶을 때 결합 단위입니다. 2의 K 단위로 블럭을 결합을 한다. 결합 가능한 큰 결합부터 차례로 결합을 한다. 가능한 한 크게 결합한다. 무슨 말인지 뭐 모르겠죠. 뒤에 가서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결합별로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을 한다. 이때 그 결합을 만들 때 모든 1의 블락이 결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빠진 1이 없도록. 그리고 어느 결합에 모든 블럭이 2번 이상 사용되었으면 그 결합은 제어해야 한다. 불필요한 결합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보면 한 블럭이 2번 이상 사용 가능하다. 2번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큰 블럭으로 결합을 한다. 그럴수록 더욱더 심플리피케이션, 미니마이제이션이 더 잘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뒤에 그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입력이 2개짜리면 2의 n개의 블럭이 생기니까 4개짜리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 요렇게 한 다음에 x축 y축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요렇게 써주고요. 지금 이 입력이에요. 이 입력 투 베리어블인데 그 입력이 x하고 y입니다. 그래서 x, y 써주고요. 이 x가 가질 수 있는 입력 조합이 0 아니면 1이죠. y가 가질 수 있는 입력 조합이 0 아니면 1이죠. 그러면은 이 블럭에서 이제 정의를 해보면 요 부분이 0, 0이니까 0, 0이고요. 여기는 0, 1이고 여기가 1, 0이고 여기는 1,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truth table을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x, y고 0, 0, 0, 1, 1, 0, 1, 1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요 블럭을 의미하고요. 0, 1이 요 블럭을 의미를 하고 1, 0이 요 블럭을 의미하고요. 1, 1은 요 블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출력 Z인데 출력이 0011이라고 합시다. 여기 11이었어요. 그러면 요 블럭에다가 11을 써주는데 어디다가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1, 1을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의 K 단위로 묶어준다. 블럭을 묶어준다고 했죠. 결합을 만들어주는데 2의 K 단위로. 그러니까 2, 4, 8 요런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n승의 배수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묶이죠. 요렇게 2로 묶이는 겁니다. 2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묶고 모든 1이 다 포함이 됐죠. 요 결합에 지금 더 이상 남아있는 1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고요. 그러면은 요
결합에 대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써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요 블럭이 y에 0, 1에 걸쳐 있습니다. 그쵸? y에 0, 1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y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x축을 보니까 1에 걸쳐져 있죠? 1.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x입니다. x. 그래서 로직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냐? z는 x다 라는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트루스 테이블에 대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된 결과가 요거다 라는 겁니다. x는 z다. 뒤에 또 봅시다. 여러 가지로 해보면은 지금 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요 지금 f는 f1이라는 요런 지금 로직이 있는데 여기 xy이고 지금 트루스 테이블을 내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00, 01, 10, 11이고 이게 이제 f1인데요. 이게 지금 출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트루스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시작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트루스 테이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합시다. 어떤 스펙이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처음에 뭘 할 수 있죠? 요렇게 알지브릭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수식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요렇게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으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 메서드 K맵을 써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가지고요. 요렇게 X, Y 써주고 0, 1, 0, 1 썼어요. 그리고 헷갈리면 처음에 00, 01, 10, 11 해서 표시를 해줬고 지금 1, 여기 111이죠. 그러니까 여기 1,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K승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묶으려고 하니까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하나를 묶었어요. 2의 K승이니까 3개를 한 번에 묶는 방법은 없고 지금 3개니까 4개로 한번 묶일 수도 없고요. 2개짜리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1은 2번 묶였어요. 요 묶음에도 묶였고 요 묶음에도 묶였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블락은 중복돼서 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결합이 요 y에 걸쳐 있으니까 0, 1에 y는 없어지고 요 부분이 x에 있죠. 그럼 x만 남습니다. 요걸 보면 지금 x 0일에 걸쳐 있으니까 x가 없어지고 y 1에 있으니까 요게 y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정리를 하면 f는 요 x, o와 요 y 해서 y 이렇게 되고 요 식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맵 메서드는 사실 이 사람이 안 하고 기계한테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트루스 테이블이 있으면 그냥 해당되는 위치에 1을 쓰고 2의 K 단위로 해서 모든 이 블럭이 포함되게 모든 1을 가진 블럭이 포함되게 2의 K승 단위로 묶어주면 반복해서 그렇게 이 묶는 작업을 해보면 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그래서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저 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할 수도 있고 HDL로 해도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면 컴퓨터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해보면 컴퓨터가 그냥 할 수 있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배울 때는 저게 뭐야? 뭐 하는 거지? 이렇지만 좀 하다 보면 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할 건데 2학기 때도 계속 이거 씁니다. 계속 쓰는 건데요. 다 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익숙해지고. 이번에는 3베리어블에 대해서 해보면 3베리어블이니까 지금 n이 3이고요. 2의 3승에서 총 8개의 칸이 나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트루스 테이블이 x, y, z와 같이 되어 있으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코드를 붙여보면 0, 1, 2, 3, 4, 5, 6, 7과 같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X, Y, Z 이거를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로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로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은 돼요. 그러면 여기가 X, Y가 되고 여기가 Z가 되겠죠. 이렇게. 자, X니까 가질 수 있는 입력 조합이 0, 1. YZ는 2비트니까 00, 01, 10이 아니고 11, 10으로 합니다. 그레이 코드를 써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묶음을 할 때 걸쳐있는 쪽의 변수를 없애잖아요. 그게 없어지게 하려면 그레이 코드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000이죠. 000. 그래서 그냥 0이라고만 씁니다. 그리고 00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 010이 2, 3, 4, 5, 6, 마지막 1117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F1이다 라고 하면 0110 뭐 1101이다 이런 이제 어떤 그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truth 테이블이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이잖아. 1 부분에 1이 있으니까 1 그리고 2에 있으니까 2 4에 있으니까 4 5 그리고 7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묶어주냐면 지금 2의 K승 단위로 묶어야 되니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렇게 묶고 하나, 두 개, 세 개. 얘는 묶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이렇게 됩니다. 4개. 그래서 식을 써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첫 번째 거에 의해서는 요게 지금 이제 일단 X에 있으니까 X 그리고 요렇게 걸쳐 있죠. 요렇게 보니까 Z가 0, 1 걸쳐 있으니까 Z가 없어지고 Y는 0입니다. Y는 0이죠. 그래서 Y 프라임이 되고요. 요거를 보면 요거는 요 결합을 보면 X가 이렇게 0, 1에 걸쳐 있기 때문에 X는 없어지고 YZ를 보니까 0, 1입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의 Z가 되고요. 요거는 일단 X에 있으니까 X 그리고 요 두 개에 걸쳐 있으니까 보면 Y가 0, 1에 걸쳐져 있죠. Y 없어지고 Z는 1입니다. Z. 그리고 마지막 이 1은 결합이 혼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요. X 프라임의 Y, G 프라임이 됩니다. 따라서 F1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 OR을 하면 됩니다. X, Y 프라임 OR Y 프라임의 G OR XG OR X 프라임 Y G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요것을 로직 미니마이제이션한 결과가 됩니다. 자, 뒤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제들이 나오니까 이제 보도록 하죠. 예. 자,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truth 테이블을 간단하게 나타냈네요. 요게 이제 그 캐노니컬 폼으로 해서 sum of 민텀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2, 3, 4, 5가 1이다. 출력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3 베리어블 맵에서 이렇게 2, 3, 4, 5가 됩니다. 묶어야 되겠죠? 묶을 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묶음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X에 0에 있으니까 X 프라임이 될 거고요. 요렇게 보면은 지금 Z가 1하고 0에 걸쳐 있으니까 Z가 없어지고 Y는 1이죠. 그래서 Y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X가 1에 걸쳐 있으니까 X가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지금 Z가 Z가 0, 1에 걸쳐져 있으니까 Z 없어지고 Y는 0입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로직 이케이션은 F는 X 프라임 Y OR X Y 프라임인 것 같다. exclusive OR죠. 자, 그 다음에 3, 4, 6, 7을 보면 3,
4, 6, 7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요 끝에 있는 요 두 개는 요렇게 해서 하나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네모가 요렇게 동그랗게 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끝이 여기랑 붙는 여기가 지금 요 면을 뜻하는데요. 요렇게 붙을 수 있는 원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마찬가지로 세로로도 그렇게 붙을 수 있어요. 요 면은 요 면이랑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의미가 없죠. 4개짜리가 되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뭐 2개짜리니까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은데 어쨌건 이쪽은 이쪽이랑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하나로 붙을 거고요. 결합이 될 거고. 그러면 처음에 요거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x에 있으니까 x가 1인데 있으니까 x일 거고요. 요거는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걸쳐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y가 0하고 1에 걸쳐 있으니까 y가 없어지고요. z는 0입니다. 그래서 z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0, 1에 걸쳐 있으니까 x가 없어지고 여기 yz가 그대로 yz가 됩니다. 그래서 로직 이퀘이션이 f는 yg,와 xg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책에 나와 있는 3베리어블 맵에서 마지막 예제인데요. 뭐 물론 또 다음 시간에도 제가 계속 그 예제를 몇 개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좀 헷갈리는 사람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예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뭐 다 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금 sum of minterm이 0, 2, 4, 5, 6 돼 있어요. 그래서 0, 2, 4, 5, 6 이렇습니다. 요 부분하고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원통 형태로. 그러니까 2의 k승 단위로 묶을 때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4로 묶였죠. 4. 2의 2승 4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았는데 얘는 요렇게 묶습니다. 혼자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능한 한 결합은 크게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봅시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요렇게 묶고 일단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별 의미는 없지만 다 1이다. 그럼 어떻게 묶어야 되죠? 하나로 1이다.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습니다. 자, 크게 묶을수록 식은 간단해져요. 지금 4개짜리 묶었잖아요. 요걸 보면 x에 걸쳐 있으니까 x 없어지고요. 요렇게 보면 지금 또 y가 0일 걸쳐 있으니까 y가 없어지고 남은 거는 z가 0인 경우 g 프라임만 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x에 걸쳐 있으니까 x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면 지금 z가 0, 1에 걸쳐 있기 때문에 z가 없어지고 y 프라임만 남습니다. 그래서 f는 g 프라임, 오와 xy 프라임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 2, 3, 5, 7이 되어 있네요. 1, 2, 3, 5, 7. 자,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식도 뭐 이제는 몇 번 하니까 조금씩 이제 감이 오죠. A는 이렇게 0일에 걸쳐 있으니까 A 없어질 거고, 이렇게 보면 B가 0일에 걸쳐 있으니까 B 없어지고 C만 남아서 이렇게 C가 되고요. 얘 하나 남아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A는 A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C가 1, 0에 묶어져 있죠. C 없어지고 B는 그대로 B 해서 A 프라임 B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나 묶을 거고요. 옆에처럼.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묶는다? 요렇게 묶어야 되겠죠. 요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될 텐데 다 써봐야지. 그러면 A, B, C로 똑같이 쓸게요. 01, 00, 01, 11, 10이다. 그레이 코드를 쓴다.
그레이 코드를 쓴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A가 걸려 있으니까 A 없어지고 B도 걸려 있으니까 B 없어지고 C만 남았어요. C. 그래서 C. 얘 같은 경우는 A 걸려 있으니까 없어지고 이번엔 C에 걸려 있죠. 10이 C 없어지고 B만 있습니다. 요거는 B. 그래서 F는 뭐다? B, O와 C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엔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요런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2 베리어블이나 3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리기도 어려워요. 워낙 간단해서. 이제 4 베리어블이 되면 조금 헷갈리는데 2, 3 같은 경우 오늘까지 한 경우는 거의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리려고 해도 힘들어요. 어쨌건 조금 헷갈리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혹은 그 인터넷에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를 보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을. 자, 요거는 이제 로직 미니마이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이 프로그램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로직 미니마이저는 이 유료인데 그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카르노 맵을 8 베리어블까지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카르노 맵 만들면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로직 서킷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한 게 맞는지 좀 헷갈릴 때 있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요거는 don't care. 요게 1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B, C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안 재밌나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푼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3 베리어블까지는 별 사실 효과가 없는데 4 베리어블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툴들 요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비교해보고 뭐 연습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해보고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